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2026년 8월 27일이고요. 오늘은 전일은 이제 원전이 강했고, 그리고 원전이 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원전이 그래도 계속 그 모멘텀이 살아있는 게 이 정책 모멘텀이 계속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일정 모멘텀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당일은 이제 전력기기와 관련된 이 모멘텀이 발생을 했고, 이 전력기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하느냐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고, 그리고 이제 산일전기가 전일 공시가 나왔는데 그 공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우선 뭐부터 볼 거냐면, 전력기기는 수주 잔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수주 잔고 정리한 걸 보시게 되면 뭐 가온전선이나 대한전선이나 현대일렉이나 LS나 LS일렉이나 일진전기나 산일전기나 효성중공업이나 전력기기는 수주 잔고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저는 이제 그 수급 오실레이터를 보고 지금이 매수 가능한 시점인지를 좀 보는데, 다 지금 수급이 비어져 있어요. 일진전기만 조금 애매한 위치지 웬만해서는 다 수급이 좀 비워져 있는 위치이다라고 말씀부터 드리고 이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주도업종군은 저는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한 4 가지 섹터가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 업종이다, 국내에서는. 전력, 원전, 신재생, ESS가 한꺼번에 이제 한 카테고리로 보게 되면 데이터 센터 인프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 하나, 그리고 반도체 하나, 그리고 소비재에서는 이제 뭐 화장품 이런 쪽이고, 그리고 금융,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바이오 정도까지 볼 수 있는데, 그 핵심적인 어떤 투자 종목군은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주식을 100%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 관련된 그리고 원전까지 포함해서 이쪽 섹터가 31%, 그리고 반도체와 소부장 이런 거 다 합쳐 가지고 61%로 둘이 합치면 92%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섹터를 계속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이 소라티노나 이런 지표에서도 계속 이제 이 전력 쪽을 주도 업종으로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있었던 이야기들 좀 할 텐데, 일단 산일전기가 이번에 공시를 했어요. 산일전기가 이제 공시를 해서 유형자산 양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잔금이 2027년 2월 달인데 어쨌든 돈을 내겠죠. 산일전기가 이제 자산 총액의 10%니까 작은 투자가 아니에요. 회사가 양수 목적이 초고압 변압기 생산 시설 및 기존 품목을 확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 부동산이 아니고 변압기 생산 능력을 확대를 위한 투자인데, 이게 초고압 변압기가 중요한 이유가, AI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면 미국 이제 전력망 교체를 해야 되고, 이 신재생 발전도 증가하게 되면서 이 초고압 변압기가 계속 이제 부족될 거다라고 이미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캐파를 늘리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의 이 산일전기의 강점은 특수 변압기인데, 지금 이러한 투자는 야, 우리 특수 변압기뿐만 아니고 초고압 변압기도 할 거야. 그래서 기존 제품을 많이 만드는 것에서 더 큰 변압기 시장으로 진출한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당일 이제 이런 이제 보고서까지 추가가 되니까 더 탄력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한 2천억 이상의 추가 매출이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에 2028년도 기준으로 그 멀티플이 좀 싼 것 같아, 상대적으로. 요런 이제 포인트의 그 보고서들도 나왔었고요. 근데 당일 이제 시장을 가장 흔들었던 모멘텀은 결국 트럼프가 미국 전력망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그래서 중국 장비를 퇴출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를 본 투자자들은 '야, 이거 한국의 투자가 가장 이제 유리하겠는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국가 비상사태를 하면서 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행정명령 서명이 이제 끝나느냐? 이걸로 모멘텀이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이 행정명령과 관련된 모멘텀은 그 12월 말에
한 번 또 나오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다음번에 어떤 모멘텀이 있냐면 제가 일정표로 올려드렸는데 일정표에 이제 원전이 계속 모멘텀이 있으니까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기기는 어차피 계속 수주 잔고 좋고 실적 좋고 수출 데이터 잘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지금 멀티플을 상향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120일 이내에 필요한 시행 규칙 또는 규정을 발표하도록 지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 전력기기뿐만 아니고 ESS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 규칙 규정을 나오면서 야 이거 어떤 장비를 집중 규제할 거냐, 어떤 공급업체는 또 안전하게 인정할 거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거래를 좀 허가하거나 예외해 줄 거는 뭐가 있냐.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에서는 야 미국에 공장이 있는 게 효성중공업, 현대일렉이 있고 그다음에 배전 쪽에서는 이제 LS일렉이 있단 말이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이 있으니까 야 미국 공장에 있는 애들은 안전한 공급망의 회사 아니냐 이렇게 또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2027년 2월도 중요한데 이게 이제 그 2027년 2월에 행정명령 4조에 보면 180 이내에 연방정부 에너지 인프라 조달에서 국가 안보를 고려하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를 좀 더 우선하도록 연방 조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서 제출하도록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월 26일부터 180일이면은 아마 2월 22일 전후일 거예요. 2월 이것도 22일. 그러면은 이때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것보다 미국 현지에서 만드는 전력기기를 가지고 있는 공장의 기업들이 좀 더 부각받을 수 있는 게 2027년 2월에 해당하는 모멘텀이에요. 그리고 DOE가 이제 이러한 개정안을 권고하면서 그 권고를 받은 다음에 또 90일 이내에 이 규정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갈지를 검토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로직으로 또 어떻게 좀 더 개정되면서 부각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2027년 상반기라고 해 봐야 이제 2027년 1분기까지 이 미국의 전력기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좀 더 부각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미국에다가 북미에다가 이제 ESS 같은 거를 또 증설하는 삼성 SDI 이런 쪽들도 아마 시장에서 많이 이제 살펴보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당일 또 뉴스 쪽에서 보고서가 나왔던 것들이 뭐가 있냐면 대한전선이 있는데 대한전선이 이제 그 KB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제 핵심 내용이 뭐냐면 미국에서 발전소 지어도 전력망에 연결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한 5년 이상 걸리지 않냐.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제 제도를 바꾸면서 전력망의 연결 심사 기간을 한 1년에서 2년으로 정도로 줄이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정책 효과가 실제로 공사로 이어지는 시점이 이제 이 KB에서는 2027년부터 송전망 관련된 기자재 발주가 본격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냐. 그래서 발전소가 빨리 연결되려면 송전선과 초고압 케이블을 더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미국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이 대한전선이 가장 직접적인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미국 전력망의 규제가 결국 완화되면서 발전소 개통 연결이 빨라지고 송전망 투자 증가하고 케이블 발주가 증가하면 당연히 대한전선의 수주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이제 2027년부터는 송전망 기자재의 수주 증가가 가능할 거다. 이런 이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전 쪽에 특이했던 게 대우건설이 이제 베트남 산업부와 장관과 면담하면서 뭐 원전 건설 기술 공유 및 현지 기업 역량을 지원하겠다 뭐 이런 이제 또 뉴스가 나오면서 대우건설도 한 번 더 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된 것들이 어차피 수주 잔고도 좋은데다가 모멘텀도 지금 미국에서 밀어주고 있는 그런 글로벌 모멘텀이 있고 수급 오실레이터도 빈집이고 수주 잔고 좋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플레이해야 되는데
이제 올해 말쯤 되면은 어쩌면 점차 미국 시장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배전 관련돼서는 LS일렉, 그다음에 변압기 쪽에서는 이제 현대일렉이랑 이제 효성중공업 이런 쪽으로 좀 더 시장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